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 방송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제 네, 옆에는 최명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주 봤었는데 뭐 요번에 대선도 있고 뭐 네, 이러저러 해서 조금 오랫동안 쉬었어요. 네, 그러다가 저희가 프로그램 포맷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명 최명기의 멘붕 상담, 네, 멘탈이 붕괴되신 분들을 네, 상담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약간 프로그램을 바꿔서 지금 사연도 저희가 오늘 몇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나중에라도 만약에 진짜 상담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이제 저희 교수님한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는 이메일 주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카드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용도가 뭐죠? 네. 상담을 하다가 제가 네. 너무 이렇게 지나친 말을 갖다 하게 됐을 때는 네. 옐로우 카드는 경고고요. 네. 레드 카드는 아웃입니다. 음. 저는 쓸 수 없죠. 예, 그럼요. 저만 쓸 수 있죠. 진행자 나가면 안 제 되니까요. 특권이니까요. 저 나가면 혼자 방송하세요. 네, 그럼 막 이거 들면 나가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날은 방송 아웃입니다. 방송 분량이 안 나오고 혼자 다 채우셔야 됩니다. 좋네요. 절대 권력을 저한테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사연을 오늘 4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첫 번째 사연은 일단 남자분의 네. 실연이니까 저희가 오늘 실연편을 준비했잖아요. 네. 남자분의 실연에 대한 얘기인데 남자니까 네. 선생님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는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지만 네. 저는 3년간 사귀던 여친과 헤어졌어요. 저희 집은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도 수도권의 아파트를 갖다 집에서 하나 마련해 줄 정도는 됩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넓은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당연히 30평대는 넘는 아파트를 제가 마련해 온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자 여자친구가 마치 제가 자신을 속였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배웠는데요. 그분들이 저에게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친은 자기 집에 무슨 사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한번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꽤 많은 돈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는 것도 없고요. 한번 만난 다음부터는 이런저런 핑계로 저희 부모님 만나는 걸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이용당하는 것 같다고 하고 저도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헤어지면서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제가 너무 계산적이고 돈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제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전 도대체 제 잘못이 뭐지요? 저는 왜 이렇게 해줄 대로 다 해주고 이런 얘기 들어야 되고 왜 기분은 이렇게 안 좋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헤어졌으니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가 계산적이라고 했든 뭐 기분이 나빴건 뭐 헤어지면서 기분이 좋을 순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다 둘째 문제가 아닌가가 저의 솔직한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친구한테 아마 이런저런 것들을 해줬던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바라게 만들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전 사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두 가지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당사자 얘기만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한쪽만. 그러니까 또 반대쪽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완전히 다른 버전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으면은 부인은 남편이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뭐 통제도 하고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부인한테 자기가 굉장히 너그럽고 잘해주는 줄 알아요. 네, 맞아요. 반대로 부인들은 항상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애정 있게 잘 챙겨준다고 하는데 남편의 스토리는 또 달라요. 하도 감시를 많이 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요. 다른 버전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남자의 버전이었는데
여자의 버전은 어땠을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진짜 남자가 요 남자분이 요 상황이었으면은 네. 막 그렇게 지금 기분이 꿀꿀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속 시원해야 되는데 그렇죠. 꿀꿀한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한번 이렇게 기분이 꿀꿀하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게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제 추측은 혹시 사연 듣고 계시면 이제 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분이 보기에 그 여자분이 굉장히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이제 그 생각보다 처음에 예쁜 여자 사귀면은 뭐든지 다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귀고 뭐 관계도 깊어지다 보면 신비함도 없어지고요. 점점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여자분이 이만큼 다 해줘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해주는 게 점점 아까워지는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남자분이 기분이 좀 꿀꿀한 점에 네. 있어서는 본인을 좀 더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에 제 충고는 두 번째 다른 연애를 갖다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본인이 너무 여자 얼굴만 보고 처음에 이뻐하지 않나 그런 부분 하나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결국은 사랑을 갖다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야지 본인이 안심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자긴 금전적으로 이 여자한테 해주지 않으면 불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이 들고 보면은요. 그래도 선물 받을 때 좋지 않던가요? 남자친구한테? 어떠세요? 네, 좋죠. 네. 사실은 마음만 오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물이 오갈 때 사랑이 배가 되긴 하지만 너무 본인이 억울해하고 무리가 되는 거를 갖다 계속 하는 건 다음에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반복이 될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는 여자 입장에서 네. 이야기하면 저는 약간 이분의 사연을 보면서 네. 뭔지 알 것 같다 이런 아, 묘한 그- 느낌이 또 드는 게 여자가 보면 또 그런 네, 게 있네요. 있었는데 이 네. 부분이었어요. 저희 집은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도 수도권에 아파트를 하나 살 정도는 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는 절대로 제가 넓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네. 근데 그 앞에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도 수도권에 아파트를 하나 살 정도는 되거든요. 네. 라는 이 얘기가 어. 아마 이 여자한테 이 엄청난 뉘앙스를 막 풍기면서 이야기했던 관계였을 그러니까 거예요. 팩트만 아니었지. 네, 환상은 그렇죠. 이만큼 이만큼 쏟았던. 심어준 나는 어. 뭐 그냥 돈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 아파트 그 정도야 뭐 괜찮지 뭐 수도권에 집 아파트나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들이 아마 그게 그 여자는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여자친구 집이 만약에 어려웠다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 자랑으로 비추어져서 여자친구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네, 테네요. 그쵸. 기분이 나빠.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만나? 그러면은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면 안 돼? 근데 또 이 남자는 이미 한 번 이런 게 얘가 왜 떨떠름해하지? 하면서 나한테 왜 자꾸 돈을 달라 그러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기분이 나빠지니까 이 여자친구는 마음이 변했나? 처음엔 안 그러더니 왜 저러지? 막 이게 이제 서로 좀 부딪혔던 게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저희 조심스러운 추측이에요. 근데 주위를 보면은 네. 연애하면서 선물을 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어장관리를 하고 연애를 하고 그런 분들도 진짜 있나요? 친구들이나 주위를 보면. 아니요,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없어요. 건전하신 분들이랑 살더군요. 네. 저는 저번에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듣는데요. 네네. 앞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네. 커다란 거 하나 사주는 것보다 잔잔한 거로 자주 사주는 뭐 남자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20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사귀려고 하는 건가, 백을 갖다 받아서 중고로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잔잔한 건 자기가 사세요, 벌어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네. 제가 남자라면 별로 사주고 싶지 않은 분인데 아.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솔직하시네요. 네. 네, 아무튼 잔잔한 거는 자기가 사는 걸로 하죠. 맞아요. 여자들도 자기가 네. 벌면 되니까요. 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걸 마무리해 보자면, 네. 일단 제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아주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맞아요.
당신도 잘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네.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희가 오늘 해드린 얘기를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내기로 하고요. 네,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여자 여자분 사연인데 사연인데 이제 본인도 이렇게 찔리는 부분은 없으세요? 네, 전 전혀 없고요. 그럼 한번 이렇게 낭낭한 네. 목소리로. 네, 저는 올해 나이를 속인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남자친구를 클럽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어울리다가 만나게 됐는데 그는 자기가 저보다 9살 정도 많다고 하더군요. 오. 그래서 그렇게 믿었죠. 전문직이기도 하고 나한테도 잘해주고 부모님께도 잘해줬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결혼할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호감이 가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남자는 30대였죠. 근데 사귀다가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됐는데 남자가 저한테 사실은 자기가 나보다 14살 정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띠동갑보다 2살이 더. 네, 생각보다 젊어 보여서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젊어 보이던 그 사람 얼굴이 아저씨로 보이고 속았다는 생각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참았어요. 근데 막상 내가 결혼을 하자고 하니 남자가 자꾸 말을 피하더군요. 남자 집안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창피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제 나이 또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자꾸 그 남자가 생각이 나요. 다시 연락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요? 1초의 망설임도 없는데요. 근데 하지 말고자 하는 거는 이제 나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이는 어떤 거 같아요? 14살 많은 분이랑 사귀실 생각이 상관없고요. 예,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는 9살 정도 많아서 만났잖아요, 처음에. 네. 9살 정도 많다는 건 알고 만났죠. 남자 39. 예,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가 많다는 걸 알고 만났어요. 39. 그리고 네. 마음도 갔어요. 이 사람이 좋았다고요. 결혼 생각까지 할 정도면 마음이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이미 갔는데 이 남자가 9살이 많던 14살이 많던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 남자가 9살 정도 많은 남자인 줄 알고 만났는데 14살 많아서 싫어졌다가 헤어졌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위기가 오면 또 헤어지겠죠. 연락하지 마세요. 왜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이런 남자를 갖다 여기선 이제 이 여자분이 이게 당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2부의 스토리로 역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네. 어떤 여자분들은 이때부터 당했다고 억울하니까요. 이 남자를 놔주지 않고요. 연락했다가 끊었다가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죠? 삶이 여유로우신가요? 그거보다 이제 그게 네. 연애를 할 때 인간이 조금 강박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박적이라고 하는 게 뭐 손 많이 씻는 게 이제 강박적인 것도 있고요. 네. 강박적 사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택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바람둥이를 두 타입으로 나눠요. 네. 카사노바형이랑 돈주왕형이랑. 이제 카사노바형 바람둥이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충실해요. 그런데 앞에 여자가 없으면은 딴 여자를 불러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사노바형 바람둥이는 자기는 바람 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항상 진실했다고. 사랑 앞에 진실했노라라고. 네. 근데 돈주왕형 바람둥이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여자건 남자건 특히 여자분 중에서 많아요. 어장 관리하시는 여자분들. 젊고 잘생기고 근육이 빵빵한 남자를 만나고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여유 있고 지긋한 남자를 만나고요. 또 그러면서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으면은 좀 충동적이면서 재밌는 남자가 생각이 나고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계속 다른 남자가 생각이 나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 어장관리도 처음엔 100여자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 여자 한 남자로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젊은 남자랑 사귀니까 네. 또 아쉬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도 별로 없지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젊은 연인들은 서로만 생각하지 네. 이 상대방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생각하지도 않아요. 또 여자분도 전문직이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갔을 때도 남자친구한테
당신 나이만 속이면 돼. 전문직이라고만 얘기해. 그건 자랑하기도 좋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연애 상담에 혁신을 불러일으켜서 네. 한꺼번에 둘을 사귄다 그래서 꼭 나쁜 것일까? 안 나쁜가요? 아니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너무 공격적인 질문이었는데 안 나쁜가요? 궁금해서요. 남자만 모르고 있으면 본인은 둘 많이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아주 젊은 남자도 사귀고 나이 든 남자도 사귀고 여유 있는 남자도 사귀고 여러 남자를 갖다 사귀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전부 얻어내면서 네. 그 남자만 남자 여자 연애 당사자도 네. 머리가 미칠 것 같지 않고 또 요새 이게 가능한 게 스마트폰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어 갖고요. 모든 문어발 연애의 스케줄이 잘 관리가 돼서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거든요. 문명의 IT가 들통날 확률이 줄여지기도 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쪽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본인이 카사노바형 연애인지 네. 돈주방형 연애인지를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공감하시는 아주 레드카드 안 뽑으셨네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데 본인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도사리고 있었나 봐요, 기자님. 그럴 수 갑자기 있죠. 급공감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급 공감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잠깐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업이구나. 네, 연애가 네, 사업이 될 네,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업이구나. 맞아요. 그러면 사업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뭐 두 사람한테 뭐 이 사람한테도 없고 이 사람한테도 없고 하면 돼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다시 본바탕으로 돌아가서요. 네.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저는 일단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얘기인데 네. 저희 환자분들이 얘기해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연애도 그렇고 뭐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 제가 잘 써먹는 공인 대답이 있어요. 네.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어떤 선택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얘기해요. 왜냐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릇이 작으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 연세 드신 나이도 속이고 집안도 좋은 사람한테 연락하지 않고 요 젊은 남자분이랑 사귀다가 깊어지게 되는 단계에 가게 되면은 또 실망스러운 점이 나오면서 그때 이 남자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후회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또 나이도 속이고 막판에는 자기를 꺼림직하지 않았던 남자한테 연락해서 만나가다가 보면은 또 그때 이 젊은 애랑 사귈 걸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내가 그 연세 드신 분을 갖다 좋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도 어쩌면은 그 사람이 그런 걸 했던 거는 나도 뭐 이 전문직이 의사인지 변호사인지 모르겠어요. 뭐 네. 변리사인지 네. 그런 그럴듯한 사람이랑 사귐으로써 나도 신분 상승을 하고 싶었다거나 어떤 또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다거나 일단 여자분은 자기 안에 있는 세속적인 마음 네. 그런 거를 좀 한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내 또래 남자를 만나고 있는 이유도 진짜 얘가 좋은 것일까? 아니면 혹은 이쪽에서 결국 일종의 좀 본인이 찾다 그러지만 체인점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결을 원하게 되면 빨리 네. 그냥 얼굴 잘생긴 몸매 좋은 것만 보고 네. 사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깊이 좀 성찰한 다음에 네. 후회하는 시점에 가서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정답에 네, 이 좋은 얘기가 정답이- 좋네요. 아까 그 두 사람 다 만나는 건 옐로 카드인 걸로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사후에 내려주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연으로 저희가 일단 네. 넘어가서 다시 연락을 해볼까요? 라고 물어보셨죠? 일단 네. 자기를 먼저 돌아보시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두 번째 네. 사연에 대한 결론이었고 세 번째 사연은 이건 좀 심각해요. 이건 진짜 심각해요. 이거는 경찰서로 네, 가야 되는 사연인데 심각한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이런 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아요. 네, 이것도 여자분 사연이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인데요. 작년에 아는 사람 소개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남자가 젠틀했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술도 많이 마시고 주사도 있고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여관에 가자는데 나중에는 저를 사랑하는 것인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갔어요. 하루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가자고 했더니 때리려는 거예요. 세상에. 달아나다시피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랑 사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안 받았더니 저 몰래 알몸 사진과 이런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놨다고 하면서 만약에 자신을 안 만나주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쩌면 좋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교사시고요. 남자는 지금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네. 뭐 교사분은 아니셨지만 이 비슷한 일 때문에 천안이든가에서 자살한 여대생도 있었잖아요. 진짜 자꾸 그런 게 방송에 나게 되니까 남자들이 자꾸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좀 나중에 이제 마음이나 그런 걸 하기 전에 좀 네. 현실적인 부분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먼저겠지요. 네네. 일단은 좀 창피하고 그러더라도요,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또 확보해야 되거든요. 경찰에 가서 얘기만 하더라도 증거가 없게 되고 이 남자가 증거 불충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그런 걸 갖고 있었냐. 그러면 나도 한번 갖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한테 보내달라. 아주 만약에 진짜 보내잖아요. 그럼 때 증거가 확인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되게 여자분들이 이거를 갖고 고발을 하는 것도 되게 수치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게 되면 고발을 하게 되면은 담당 형사가 있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마다 이런 사건은 여형사분이 맡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꼭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아무리 여형사분이지만 네. 이게 결국 증거가 되고 증거품으로 어딘가 데이터에 입력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요번에 또 저희가 되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검찰 직원이 네네네. 그 검사 네네네. 분, 네, 상대 여자분 피의자를. 피의자 사진을 유출한 게 네. 검찰 직원이었다고. 그러니까 경찰도 못 믿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수사를 해야 되고, 네. 또 그러면 일단 증거가 확보가 되면 요새는 이렇게 저번에 저희 피해자분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네. 너무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분들도 굉장히 잘 움직여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경우는 증거가 있으면 남자분이 처벌은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흔히들 두려워하는 게 나중에 보복을 하면 어떻게 되나 네. 하게 되는데 100% 보복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보통 이런 남자들이 이 약자한테는 약자고 강자한테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게 되고 뭐 형을 받던 집행유예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보복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보복하면 즉시 알리게 되면 형량이 강화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절차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근데 되게 마음 아팠을 것 같은데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려드렸고, 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우리 좀 이렇게 좀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뭐 좀 어쩌다 저렇게 자기 판단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세요? 네, 저는 후자 쪽이고요. 후자 쪽. 네, 왜냐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매 맞는 아내와 매 맞는 여자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맞아요. 막 술만 마시면 자기를 때리고 근데 다음날 뭐니 막 사들고 와가지고 막 장미꽃도 갖다 주고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막 이러면은 또 이걸 용서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이제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을 한번 본 적이 네. 있어서 제가 저 같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게 용서가 되는구나 얼마나 사랑하면 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때 이미 이걸 알았을 때 술도 많이 마시고 주사도 있고 뭐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조금 더 여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안타까움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죠. 네, 그럼요. 사실은 이 정도면 그래도 빠른 편이고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남자한테 끌릴까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가정폭력에서 그 사이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가정폭력의 앵커 이론이라고 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한테 이렇게 일종의 당연히 학대죠. 네. 성적 학대예요, 사실. 학대를 갖다 하는 남자들이 이제 자기 발톱을 드러내는 시점이 있어요. 앵커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쭉 처음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젠틀한데 네. 처음엔 이렇지 않아요. 한번 성관계를 가지면 발톱을 네. 드러낸대요. 음. 내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한 30년 전에는 성관계를 하게 되면 결혼했잖아요. 순결을 했을 때. 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순결을 강조하는 풍조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윤리적인 인권 침해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요새는 깊은 관계에 있더라도 그래도 여자분들이 결단을 잘 해요. 또 이런 경우는 뭐 안 만나지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발톱을 드러낼 때가 결혼하게 되면 또 발톱을 드러낸대요. 결혼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뭐, 그 신혼초부터 바람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신혼초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단호하게 나서면 또 감춰요. 마지막이 선유와 나무꾼의 스토리인데요. 아이를 낳으면 또 학대하기 시작한대요.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섹스를 못하니까 네. 스트레스 받아서 학대도 하고요. 내 아이니까 학대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위에서는 이런 여자분들,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세이도마조키스틱이라 그래가지고 네. 정신분석학적으로 때리는 남자랑 사는 여자는 애초부터 맞을 어떤 정신 분석적인 소양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거는 맞고 학대를 받다가 보면 여자분이 바뀌는 거래요. 아,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요 앵커 이론에 따르면은 네. 1단계에서 발톱을 했을 때 하고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은 되고요. 네. 진짜 그리고 이거는 기자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또 섹스에 대해서 집착도 있고 남자분이 술도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술 마신 사람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더라도 술 끊을 확률은 30%밖에 안 돼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막 이렇게 밸류가 바뀌고 교육받더라도 네. 바뀔 확률은 30%밖에 안 돼요. 네. 30% 곱히면 10%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앞으로 바뀔 확률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0%를 갖다 믿지 마시고 이런 경우 있으면 처음 술 마시고 이랬을 때 여자분들은 헤어지는 게 나아요. 90%는 안 바뀌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마지막 사연을 읽기에는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런 알몸 사진이랑 이런 동영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뭐 그거는 불거져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랑 성관계 가질 땐 서로 네. 휴대폰을 뺏고 가져야 되겠네요. 좋은 방법이지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확실한데.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네. 뭐 설치를 해놨을지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꼭 핸드폰으로만 찍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장소도 네. 남자가 정하지 않고요. 여자가 정하는 여자가 거죠? 정하고 휴대폰도 서로 뺏고 시작하고. 네.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 이건 완전 퇴장이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제 네. 걸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일 주소는 저희가 소셜방송 종합기사 가장 네. 하단에 실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